대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재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신호가 조금 바뀐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어떤 신호를 보내줄까 기다리셨던 분들이 서서히 좀 빨간불을 띄고 있는 현재 신호에 많이들 움츠러들고 계실 텐데요. 전문가님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일단 주간 정리부터 먼저 좀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월요일하고 화요일 같은 경우는 CPI나 연준의 통화정책회의 뭐 이런 것들을 눈치를 보면서 계속 좁은 범위에서 이렇게 등락만 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자, 그런데 수요일 날 하락세가 뚜렷한 모습을 보여준 CPI 수치를 보고 우리 시장은 오랜만에 양선 같은 양선을 좀 뽑으면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또 반전이 됐죠. 목요일 어제 매파적인 연준 정책에 의해서 뭐 우리나라 시장이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이 화면에 지금 코스피 주봉이 나타날 텐데요. 자, 이 코스피 주봉을 보시게 되면 20주 이평선을 하향 돌파하는, 하향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뭐 이렇게 되면 20주 이평선이 방향이 조금 이렇게 아래로 전환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향후에 반등 시에도 이 20주 이평선은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장을 가장 좀 이렇게 크게 괴롭히는 연준의 통화정책회의하고 그 파월 의장의 얘기 어떤 게 있었는지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파월 의장의 발언부터 좀 먼저 살펴본다라면 고용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요. 고용시장은 여전히 불균형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지금 저 인력 부족이 한 400만 명 정도나 될 걸로 생각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물가에 대해서도 목표치보다 여전히 높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기자가 질문을 했었죠. 뭐 이렇게 상당히 좀 매파적인데 이 부분이 11월 CPI 나온 거 그 부분을 반영한 숫자냐, 반영한 거냐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파월 의장은 뭐 그냥 간단하게 yes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회의 결과는 11월 CPI를 고려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강한 긴축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뭐 이 긴축 정책을 계속 유지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뭐 향후에 정책 방향은 나오는 데이터에 따라서 결정이 틀려질 거다라고 살짝 한 발 빼는 뭐 그런 얘기도 하긴 했습니다. 근데 또 이 파월 의장의 발언보다 더 매파적이었던 부분들이 연준의 성명서 내용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는 화면에 좌측 아랫부분에 보라색으로 이렇게 박스를 쳐놓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이 연준이 경제 성장을 전망하는 뭐 그런 내용인데요. 자, 지난 회의 때 6월 회의 때 내년도 미국 경제는 1.2% 정도가 성장할 거다라는 그런 예상을 했는데요. 이 부분을 0.5 정도로 그냥 확 낮췄습니다. 이 정책을 그러니까 뭐 연준 위원들 같은 경우 내년도 경기를 상당히 좀 안 좋게 본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점도표는 상당히 매파적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 대부분의 위원들이 이 금리 전망에서 보시게 되면 요 6월하고 9월 정책회의는 지난 시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12월 정책회의를 추가했는데, 자, 9월 정책회의 때 보시게 되면 최저금리의 중간값이 한 4.6%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점을 찍은 위원들 중에 이 금리, 최저금리가 5% 이상에 갈 거다라고 그렇게 점을 찍은 분은 단 한 분도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12월 정책회의에서 이 부분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굉장히 다들 매파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좀 우리 CPI가 나오면서 연준 위원들이 조금 비둘기적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이번에 최종금리 중간값이 5.1%로 지난 9월 회의 때보다 0.5%나 상승했고요. 더 중요한 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5% 이하인 분이 5% 이상인 분이 없었는데요. 지금은 5% 아래로 보는 분이 단 2분밖에 없고요. 연준 위원들 19명 중에 17명이
이 5%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미국 경제는 안 좋은데도 금리는 계속 올리겠다라는 얘기,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시장에 충격을 많이 주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지금 지난번 이 시간에도 점도표를 주셨는데 이번에는 좀 추가를 해가지고 3개의 점도표 그리고 그 아래는 성장률 전망치였네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도 금리는 계속 오르겠다. 양쪽 나란히 시장을 좀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시장의 반응은 어땠는지 좀 차트 봐주세요. 예, 일단 미국 증시,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 증시가 3대 지수가 급락하는 모습이었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시장이 급락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매파 연준의 영향에서 좀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또 하나 시장에 충격을 준 부분이 있는데, 자, 11월은 쇼핑 시즌이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의 소매 판매가 상당폭 올해 들어서 최대폭 줄어들었어요. 0.6%나 감소했는데요. 자, 이 부분이 미국 경제에 대해서 이거는 뭐 지금 쇼핑 시즌인데도 이러면 어떡하냐라는 뭐 그런 부분들이 걱정거리로 작용하면서 충격을 준 모습이었습니다. 자, S&P 500 일봉을 보게 되면요. 자, 뭐 우리 코스피 시장 차트하고 좀 비슷한 그런 모습이기도 한데요. 일단 뭐 오늘 급락을 하면서 이 122평선을 붕괴시킨 모습이었습니다. 122평선을 이렇게 강하게 붕괴시켰기 때문에 일단 62평선의 지지 테스트 구간에 진입할 수밖에 없다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62평선은 좀 지켜줬으면 하는 뭐 그런 바람이 좀 강합니다. 코스피 시장 차트를 또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자, 코스피 일봉인데 뭐 아까 좀 전에 봤던 S&P 500 지수 차트하고 비슷한 모습이죠. 자, 지난주 후반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122평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면서 눈치만 보던 그런 장세였습니다. 자, 하지만 매파적인 연준 성명서와 그다음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그렇게 팽팽하게 균형이 잡혔던 그 균형이 깨지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자, 뭐 어제 우리 시장은 S&P 500보다 먼저 120평선을 붕괴를 시키고요. 하락 압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미국 시장도 또 급락을 했기 때문에 아래에 이렇게 파란 선이죠. 아래에 이렇게 좀 받치고 있는 그 파란 선, 즉 60일 이평선의 지지력을 시험하는 시험대에 오를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선물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선물 시장에 대해서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출연할 때마다 계속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결정적인 힌트를 이 선물 시장에서 주기 때문입니다. 뭐 매일 주는 건 아니고요. 가끔 한 번씩 결정적인 힌트를 주는데요. 어제가 바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자, 어제 여기 우측에 선물 30분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10시 30분을 기점으로 굉장히 큰 음선이 발생이 됐죠. 이때 수급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순매수하던 수급이었었는데요. 이때 순매도로 돌아서고 매도 규모가 급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급락했는데요. 또 이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굉장히 강하게 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리는 가운데 미결제 약정도 크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뭐 장 막판에는 이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322억 정도 매도밖에 안 잡히는데요. 자, 이 장 막판에 선물 매도가 좀 크게 줄었지만 장중에 늘어났던 미결제 약정은 제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이 시장의 메이저라고 얘기하는 외국인들이 뭐 매수를 청산한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봐야 되고요. 자, 이 포지션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하방 쪽으로 좀 계속해서 구축 중이다. 뭐 이렇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장 막판에 투신권이 선물 시장에서 한 5천억 이상을 대규모 매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이거는 투신권이 그 전에 매수를 했던 부분들, 뭐 엊그저께 하고 그 전날하고 매수를 꽤 많이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손절매로 추정할 수 있을 거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대규모 손절매에도 미결제 약정이 줄지 않았다라는 거는 시장의 메이저인
외국인들이 매수로 청산한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외국인들 포지션은 아랫방향으로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외국인들 수급 포지션도 아래쪽, 앞서서 차트를 봐도 그렇고 현재 FOMC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봐도 그렇고 시장을 좀 도와주는 내용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나 일정들 어떤 거 보고 계세요? 일단 뭐 지금까지 저 CPI나 뭐 미국 연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묻혀 있는 부분들이 중국 쪽이 조금 묻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뭐 그래서 이 부분을 간략하게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어제 이 중국 시장 쪽에서는 좀 이 경제 지표가 굉장히 부진하게 나왔죠. 좌측에 있는 게 미국의 소매 판매고요. 우측에 있는 게 중국의 산업 생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중국의 소매 판매는 마이너스 5.9%가 나왔어요. 이 부분은 시장 예상치가 마이너스 3.7%, 뭐 소매 판매가 안 좋긴 안 좋을 거다. 그런데 마이너스 3.7% 정도 나올 거다라는 그런 예상치였는데 그 예상치보다 훨씬 더 안 좋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전월에 마이너스 5%보다도 훨씬 또 더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국 산업 생산도 나왔는데요. 2.2%가 나왔죠. 이 부분은 시장의 예상치는 3.6% 정도였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산업 생산 같은 경우도 많이 줄어든 모습이라서 안 좋은 상황이었고요. 전월에 5.0%에 비해서도 상당히 많이 둔화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의 산업 생산 같은 경우는 중국 GDP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뭐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해 주는 것 같고요. 자,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경제 공작회의라는 게 있는데요. 이 고위급들이 12월 중순에 모여서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경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뭐 대책을 세우는 그런 회의인데요. 자, 뭐 어제부터 회의를 들어갔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중국이 어떤 부양책을 내놓을 것인가, 그 부양책을 내놓는다라면 뭐 우려들, 경기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부분들은 약간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 이 중국의 부양책이나 뭐 경기 지표가 아니라 미중 갈등이 또 격화될 것 같다라는 뭐 그런 우려스러운 조짐들이 조금 있습니다. 자, 시진핑 주석이 12월 7일부터 10일까지 사우디를 방문했습니다. 사우디를 방문했는데 거기서 38조 6천억 규모의 인프라 개발 협정을 체결을 했는데요. 자, 미국의 제재 대상 기업이죠. 하웨이 쪽의 뭐 클라우드나 사우디의 초고속 인터넷 단지를 건설하는데 주도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전 자체도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했을 때보다는 정말로 많이 틀렸어요. 이 시진핑 주석의 전용기가 사우디 가까이 가니까 사우디 전투기가 4대가 이렇게 날아가서 호위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그 전용기에서 내리고 난 다음에는 마찬가지 전투기 6대가 오송홍기를 상징하는 5가지 연기를 내뿜으면서 에어쇼까지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뭐 이런 부분들은 미국이 좀 보라고 이런 좀 조금 과도한 뭐 이런 의전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 시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최고 수준의 의전 행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우려되는 얘기가 나왔어요. 시진핑이 또다시 이 석유나 가스에 대해서 위안화 결제를 제안했는데요. 이 위안화 결제 같은 경우는 또다시 미국의 영린을 건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른 프로에서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이 영린을 건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은 미국의 제재 확대 그리고 미중 간의 갈등 증폭으로 인해서 조금 분위기가 험악해질 가능성들, 뭐, 요런 걸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미국 의회에서도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요.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중국의 꼭두각시 기업하고 더 이상 뭐 협상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미국 의회에서는 틱톡 금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는 미국 상무부 쪽에서 중국 기업 36개에 대해서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울고 싶은 경기에 뺨 때리는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글로벌 정세까지 우리 증시를 도와주지 않는데 그렇다면 과연 어디까지 좀 마음을 비우고 지수를 열어둬야 될지 오늘 장에서 놓쳐서는 안 될 시그널 간략하게만 좀 핵심만 짚어주세요. 예, 지금 나오는 게 60분 공 차트를 나오고 있을 텐데요. 전저점을 오늘 미국 시장이 안 좋았으니까 깬다라고 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 전저점은 60분봉에서 전저점은 의미가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는 반드시 올라줘야 되는 그런 자리에서 하락한 그런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자, 미국 증시하고 수급 상황들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또 다른 지지선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60일 이평선이 위치한 2330포인트의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뭐 지금 정책에 대한 기대가 많이 약해진 만큼 공격적인 그런 투자는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내년에는 기업 실적이나 뭐 국내 경기 뭐 이런 것들이 다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이 매파 연준에 대비해서 고려 신용 정보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을 해칭용으로 좀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뭐 그렇게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조금 더 보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기업의 실적이나 성장성, 경쟁력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따져보고 꼼꼼히 따져보고 그렇게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입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직전 저점 깰 가능성도 보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대응 전략 세우자. 이재필 전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시그널이었습니다.